하겠습니다. 여기 개념 상상 SM과 원장 맡고 있는 이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오늘 이제 설명드릴 내용이 지난번에 이제 방학 특강 위주로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었고, 사실 그냥 간단하게 이제 자신만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고 각각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얘기를 하려다 보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주제를 나누는 설명회들을 추가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중등 심화랑 고등 시작, 사실 대부분의 어떤 수학적인 아이들 선행 쪽 관심사가 요 정도씩에 많이 걸려 있고, 요 정도씩에 이제 가장 큰 고민, 여러 가지들 걱정도 많아지죠. 그 전까지 잘 풀다가 왜 이렇게 못 풀지 하는 시기도 요 정도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에 관한 내용의 설명회를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설명 진행은요, 일단 단계별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중등 심화 또는 이제 경시 인문 쪽 심화에 대한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이제 고등 수학 학습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이 마무리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다른 선생님들도 간단하게 인사하고 하는 정도, 짧은 시간 정도 좀 준비했거든요. 그 다음에 질문 받고 하는 시간도 이제 가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오늘의 전체적인 이제 내용 얘기할 부분에 좀 짧은 파트를 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한 그런 정도 도입만 얘기하고 이쪽 내용에 이제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통 이제 버전이란 단어가 쓰는데 보통 언제 사용되냐면요. 요즘 핸드폰 업그레이드 할 때 18, 버전 18이다, OS, iOS 18이다, 그 다음에 18.1 업데이트 하시오, 요런 정도의 알림 정도를 많이 보셨을 건데, 버전이라는 건 어떤 소프트웨어가 이제 몇 번 정도 개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번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써봤어요. 버전 1.0, 2.0, 2.5. 자, 근데 1이나 2, 3 같은 건 괜찮은데 여기 뒤에 .5나 붙거나 .1 이렇게 붙는 게 어떤 거냐면, 1이나 2 앞쪽에 붙는 번호는 큰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용하는 번호들이고, 뒤쪽에는 사소한 어떤 업그레이드 정도가 이루어졌을 때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수업하는 기하 단계별도 기하 1, 2, 2.5, 3, 3.5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각 단계에 넘어가면서 1에서 2, 2에서 3에 넘어갈 때마다 각각 학습법, 어떤 수학적 내용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르고. 그 다음에 .5는 간단하게만 소개하자면, .5는 기존 내용과 학습적인 난이도는 비슷한데 학습 방식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배운 친구들이 그거에 준하는 문제들을 다른 쪽으로 트레이닝하고자 할 때, 요것에 대해서 이제 깊은 얘기까지는 지금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무언가 배울 때 그거에 맞는 적절한 학습법들, 그리고 이제 그거의 컨셉에 맞는 관리법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습. 약간 좀 딱딱한 것 같은 얘기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학습의 큰 그림들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던져보고 싶어서, 자, 학습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배워서 익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해본 많은 학생들, 또 이제 어머니들을 봤을 때는 보통 학년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하고 선행에 따라서도 다르기도 한데, 보통 이제 학년 기준으로는 초등학교 한 3학년 한 여름 그 정도까지가 어린이집 유치원식 관리가 유지되는 약간 경향이 좀 있어요. 엄마와 함께 최대한 같이 하고 숙제는 당연히 끝내서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숙제에 대한 포스트잇 같은 것 세부적으로 다 붙여져 있고, 선생님이 전달하는 메모지도 앞에 붙어 있기도 하고, 어렸을 때 그 학습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가 초3에서 초3 여름 정도까지 보통 유지되면서 그게 좀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꼼꼼한 관리는 아이 스스로 하기도 하지만 부모님에 의해서도 체크되는 부분이 그땐 필요는 하긴 한데,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강조점은 이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가 이제 수학적 학습 부분은 그냥 그 내용을 들은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잘 익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수학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게 초등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부터가 이제 중등이랑 연계성이 강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등에 대한 내용, 고등 갈수록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려워지는 내용이 있어서 부모님과 함께라는 부분의 양이 유지될수록 아이가 좀 덜 성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거기서부터는 좀 달라지는 것인데, 자, 여기서 학습이라는 게 배워서 익혀야 되는 건데, 배우는 부분은 제가 봤었던 대치동의 상당수 학생들은 배우는 능력 자체가 대부분 엄청나게 뛰어나요. 배운 내용을 이해하는 능력은 뛰어난데, 결국 익혔다라는 것은 자기 손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게 배운 다음에 자기 손으로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만 난이도가 맞지 않는 학습을 한다면 배우긴 했지만
그 내용이 집에서 잘 안 풀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심한 문제집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차피 고등 많이 반복해야 되니까 그냥 일단 한번 해. 막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끔 저희한테도 전화 온 경우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어떤 엄마가 이번에 수학하 같이 듣자고 해가지고요. 라고 해서 학원에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선행 어디 했나요? 했더니 지금 2-2 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 그 어머니랑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좀 뭐 지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드렸거든요. 뭐냐면 그거에 맞는 어차피 나중에 할 거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는 거. 근데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걸 몇 개월 동안 그 학습을 하는 그 학생의 힘듦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학습은 배워서 익혀야 되는 것인데 계단에 맞게끔 그걸 자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만 안 맞으면 자기 스스로 안 풀려요. 안 풀리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어려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이거 이제 초등의 그 유치원적인 또는 그 초등 저학년의 관리가 있는 어머니 또는 과외 선생님 또는 다른 학원 또는 인강 수많은 어찌됐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배우기만 하는 건 거죠. 익힘이 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학습이 요즘 이런 경향이 좀 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뭐 요거는 그냥 제가 그냥 인터넷에서 정의 정도는 떼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 정도 위주로 얘기해 볼게요. 시험도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시험은 3가지가 있어요. 이해도 테스트. 오늘 배운 내용을 알고 가느냐. 그 다음에 다른 거는 응용력 테스트. 응용력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경시, 수능 뭐 이런 형태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복습력 테스트가 있어요. 복습력은 심화 문제 쪽에서의 학습 경향인 거예요.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거 맞으니까 이 문제들을 하려면 집에서 이걸 공부해 와서 다시 한번 서술형으로 한번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이 3가지 정도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분하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 배울 때, 또 응용할 때, 심화로 배울 때 이게 우리 아이한테 맞는 지금 학습법이 맞는가 또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는 시험 성적을 받았을 때 근데 이 시험이 무슨 시험이지? 어느 정도의 경향에 가진 시험인 거지도 구분하셔야 돼요. 응용력인가? 뭔가? 그런 것도 구분하면서 봐야 한다. 그 다음에 또 시험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자기 걸로 다시 시험을 통해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도 필요한 거죠. 근데 요즘도 이제 시험이란 부분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시험이란 이름이 있지만 조금 구체적인 전략이 또 따로 필요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점 또는 이제 관리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채점도 뭐 정의 이건 안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채점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채점이라는 게 우리가 뭐 맞고 틀림을 결국은 얘기하는 거겠지만 만약에 책에 동그라미들이 있습니다. 구분을 요즘은 그래도 전략이 예전보다는 좀 많이 갖추는데 선생님과 함께 푼 문제 또는 집에서 아이가 푼 문제 부모님과 함께 푼 문제 또는 누구와 함께 푼 문제들이 결론적으로 채점할 때 다 동그라미가 되어지는 경향이 있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모르거나 아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대수에서도 그렇지만 기하 부분에서도 특히 어떤 부분이 있냐면 답이 맞으면 부모님들이 사실 고등학교 과정 정도를 거치면서 대수에 대한 그 흐름은 그래도 그냥 가져가거든요. 어느 정도. 기하 쪽은 전문성이 사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답은 맞는데 이게 맞나? 하나하나 풀이 과정을 보고 비교하려고 해도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게 답은 맞는데 올바르게 맞는지에 대한 체크가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샘플 사진들 제가 이제 아이들 이제 관리하는 쪽에서는요, 결국은 정말 주요 개념들을 다 알고 있는지 조금만 하나만 어둡게 할게요. 다 끌까요? 좀 더 잘 보이게끔.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정말 최선적으로 다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시험도 이제 보게 되고, 제 이제 기하 수업에서. 그 다음에 시험은 다 서술형 시험입니다. 서술형 시험. 물론 처음 배울 때 서술형을 익히기 힘든데, 저는 이제 기하 이거 2단계 시험이에요. 무언가 알았다면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 안 쓰고 제가 말로 하면 안 돼요. 말로는 할 수 있어? 그러면 예. 그 말로 할 수 있는 걸 써. 그럼 내가 볼게. 내가 네 앞에 서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니?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써서 보여줘. 그럼 애들이 뭐냐면 자기가 말로는 할 수 있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걸 쓰라고 하면은 왜 말을 글로 쓸 수 없어? 라고 하면 애들이 한숨을 딱 쉬고서 그냥 패배를 인정하면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써내려갈 수 있지 않다면 올바르게 자기께 되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채점에 대한 부분, 저는 모든 과정이 다 이렇게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무언가 심화적으로
아이들 그리고 학습적인 어떤 단점이 있는 어떤 과목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관리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제를 이제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부모님 보내주시면 제가 다 채점을 하고 왜냐하면 부모님이 올바르게 채점하기 힘들거든요. 채점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틀린 문제 힌트까지 줘서 다시 한번 고칠 이런 피드백을 주거든요. 제가 이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전체적인 학습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이들을 완전하게 좀 학습할 수 있을까? 지금 처음 배우는 학생들한테 필요한 게 뭘까? 두 번째는 뭘까? 그 다음에 심화에서 필요한 건 뭘까? 또 이제 고등과정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사실 만들어진 거거든요. 제가 최근 설명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 기아 시스템 전체적으로 만든 거는 저 혼자 만든 게 아니고 한 5천 명 이상 같이 만든 거라고. 왜냐하면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제가 필요성 느낌이 그런 부분이 계속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 학습 결국 완전하게 자기 걸 만드는 학습이 필요한데 개념에 대해서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정말 개념을 정말 다 아는지 그 다음에 서술 가능한 정도의 학습인지 그리고 채점 및 학습 관리 이런 정도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요즘은 어찌됐건 뭐 많은 학원들이 있을 것이고 자신들의 어떤 관리 방식이나 수업 프로그램들 얘기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선택하든 간에 이런 과정들이 잘 있지 않으면 올바른 부분은 좀 아닐 수 있다. 구멍이 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전 이제 마무리 곧 지을 건데요. 이제 기본 학습, 응용 학습, 심화 학습이 있어서 처음 배울 때는 정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고 시험은 정말 그 기본 유형들과 개념이나 주요 문제들에 대한 이해도 테스트를 해야지 적합합니다. 처음 배울 땐. 그 다음에 응용으로 배울 때는요. 그 수많은 유형들을 자기 걸로 익힐 수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당연히 서술형으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심화에서는요. 심화 이론이 정말 많거든요. 심화 문제도 많고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고등이나 또 경시 쪽에 관련된 이론을 사실 같이 소개하면서 하는 게 적합한 학습들도 있어요. 그런 내용까지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 심화 유형들을 복습형 트레이닝을 하면서 서술형으로 보는 시험들을 해서 정말 아이가 그 논리성을 갖추고 있는지 써낼 수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고 제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제 지금 이런 단계별에 대해서 지금은 오늘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저만 혼자 한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7월 2일 날 이제 수요일 날 기하학습 할 건데 그때는 제가 세부 내용은 얘기할 거지만 어느 시기에 기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런 얘기들은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승우쌤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오늘의 학습에 가장 중요한 건 생각보다 저희 학습이 단계별로 구성을 잘 짰거든요. 그럼 구성에서 기하가 가진 그런 장점들을 어떻게 학습에 잘 녹였고 대수에서도 그런 장점과 흐름을 같이 가고 있구나. 바로 요런 장점이 있는 학원이구나라는 흐름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따 끝날 때 오고요. 하시는 동안에. 그 다음에 요거는 상담지인데 저는 이제 이따가 낼지 안 낼지 이따가 정하시더라도 아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되짚으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릴게요. 제가 학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학습할 때 필기하게끔 하는 거거든요. 필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찾아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손을 움직이고 있어야 뇌가 깨어 있어요. 아시나요? 제가 이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컴퓨터도 가만히 두면 대기화면 넘어가잖아요. 대기하면 안 넘어가게 하는 방법이 움직이면 되거든요. 마우스를 움직이든가 이 마우스지만 어찌됐건 아니면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그게 실제 뇌가 끼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면서 이따가 내거나 안 내시는 건 이따 정하셔도 되니까 간단히 체크해보시는 시간도 가지면서 설명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학생들 잠 깨울 때 쓰는 부채입니다. 네, 보통 이제 졸고 있으면 이제 소리로 먼저 깨우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가서 부채질을 해주면 네, 깨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는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심화 수학, 중등심화 쪽을 맡고 있고요. 중등심화에서 이제 고등까지 수업을 하고 있는 한승우라고 합니다. 앞부분이 어두워도 제 머리 때문에 밝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 찍을 때 주의하실 점은 역광만 주의하셔서 이제 사진을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중등심화 얘기를 하기 전에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티칭이냐 코칭이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철자 맞죠? 이제 제가 GPT한테 시켰는데 자꾸 철자를 틀려서. 사실 뭐 티칭이라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 코칭이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어느 순간까지는 가르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할 텐데 사실 이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만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저학년에서 중등 심화 과정이 거기서 가장 중요한 티칭과 코칭이 적절하게 아우러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수업에 또는 이제 저의 이제 중등 심화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티칭도 중요하고 코칭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학생이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수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냐면 선생님들이 올바른 풀이 과정을 제시하고 아이들은 받아 적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수업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스스로 풀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오늘 내용은요. 일단 중등 기본, 그 다음에 유형, 심화, 그리고 중등 심화 하이퍼까지 전체 과정이 어떻게 수업이 되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중등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등 기본 과정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어느 정도의 공부 또는 학습량을 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준비를 했고요. 한 학기 과정,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에서 전체 6학기가 한 과정당 9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빠듯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익히고 학생이 스스로 트레이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교재는 개념 플러스 유형을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체 구성은 9강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빠듯하게 공부가 될 거고요. 잘 따라오는 친구들은 당연히 잘 따라올 거라 생각하지만 부족한 친구들은 많은 보충이나 여러 가지 조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 기획을 보시면 일단 전체적으로 일단 2-1의 그냥 기본적인 건데 9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과제는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사실 이제 과제량 자체가 어느 정도 소화되는 게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가 개념이 부족해서 못 풀어요라고 하지만 중등 기본 과정의 개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공부하는데 16강, 20강 이렇게 소화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개념을 학생이 스스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제는 좀 과제량은 많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연산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하는 친구들도 연산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연산은 머리가 나빠서라기보다 실수거든요, 말 그대로. 근데 그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사실 어느 정도 양치기도 필요하고요. 또 잘하는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글씨를 이게 왼손으로 쓴 글씨와 오른손으로 쓴 글씨와 오른발로 쓴 글씨가 별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아이들의 문제도 있고 성격의 문제도 많은데 저도 이제 굉장히 글씨를 못 쓰는 편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른손 글씨랑 왼손 글씨가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한석봉의 후예인데. 네, 왜 이렇게 됐느냐.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특히 좀 똘똘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머리 돌아가는 속도가 몸이 돌아가는 속도가 이제 몸이 쓰는 속도가 머리 돌아가는 속도를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쓰기도 하고 어느 정도 생략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습관들은 지금부터 좀 잡아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연산은 약간 페널티 같은 느낌으로 연산을 계속 보고 연산 과제도 나가고 연산 테스트도 계속 하는 편입니다. 연립방정식 아이들이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요. 귀찮아서 못 풉니다. 네, 개수가 소수로 돼 있고 분수로 돼 있고 이걸 정수로 바꾼 다음에 가관법을 쓰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테스트들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좀 스스로 많이 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수업의 특징은 당연히 과제 Q&A를 받습니다. 근데 다 받으면 이 친구 거 저 친구 거 다 받다 보면 너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 반드시 몇 개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개념 정리하고 예제를 푼 다음에 학생 스스로 푸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제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 계속 제가 돌아다니면서 유형별로 연습 문제, 유제들을 스스로 잘 풀고 있는지 그것들을 돌아다니면서 계속 클리닉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리고 이제 과제 소화량은 많을 것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일리 퀴즈랑 단원 평가를 통해서 계속 테스트를 보면서 진행이 됩니다. 수업 방식은 되게 비슷비슷한데 일단 좀 압축적으로 9강으로 진행이 되고 과제량은 어느 정도 소화를 충분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 스스로 좀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 관리는 뭐 당연히 채점을 하고요. 오답은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 중학교 때 수학 되게 잘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저희 때는 원래고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8번씩 시험을 봤습니다. 도대체 제가 몇 살일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4번의 시험을 저는 통틀어서 수학 문제를 전체 3문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를 갔겠죠. 물론 시골 학교라서 그렇기는 한데 근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저는 오답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문제집을 한 권 더 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시키면은 오호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답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오답의 특징은 저는 이제 얘를 틀린 문제를 다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페널티 형식으로 다시는 틀리지 말자라고 다시 풀어보는 느낌이라고 주거든요. 물론 꼼꼼하게 관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오답 관리를 하기 위해서 좀 채점을 잘 하기 위해서 채점 방식을요. 빨간색 색연필과 파란색을 동시에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 수첩에 학생들이 오답이 몇 번인지 다 기록하게 합니다. 첫 번째 페널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개별로 다 오답을 체크를 하면 맞는 문제는 다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틀린 문제들은 파란색으로 먼저 저는 동그라미를 치게 해요. 첫 번째 숙제를 할 때 그렇습니다. 숙제는 채점까지 해와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해주시겠죠. 네, 아마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채점을 해주십시오라는 가이드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틀린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고칠 겁니다. 스스로 고쳐서 스스로 오답을 고친 문제들은 다 이제 빨간 별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에는 파란색 동그라미들은 전부 다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개별로 다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제 개별로 다 다시 오답을 해야 되는, 그래서 오답에 채점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오답을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대동소이하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기본 과정이 만들어지고 나면 유형을 할 텐데, 유형은 어떤 느낌이냐면 6+1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유형 교재로는 일품을 사용을 합니다. 사실 일품이 약간 난이도 있는 교재는 아니고요. 일품은 사실 대치동도 아니고 그냥 서울에 있는 평범한 중학교라면 중학교에서 내신 교재로 당연히 써야 되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품 정도가 이제 유형 교재로 짧게 6번 정도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왜 6+1이냐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일품에서 스텝 2와 스텝 3 위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스텝 1은 거의 과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최고 난도 문제를 학생 수로 점검할 수 있느냐, 여기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하고요. 왜 7이냐면 제일 마지막에 이게 유형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전체 총괄 테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수업 특징은 6강의 압축적으로 똑같이 Q&A가 되고, 되게 경쾌하네요. 그 다음에 개념 리뷰를 좀 한 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는 최고 수준 문제에 도전시키고 학생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서 풀어보게 만들고 올바른 답안을 제시해주고 다시 계속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데일리 퀴즈 당연히 볼 거고요. 과정 전체 총괄 유형 테스트라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무리하는 게 뭐냐면 개념 9강을 하고 유형으로 6강을 하면 15강 만에 어떻게 보면 2-1, 뭐 1-1 이렇게 끝났잖아요. 우리 아이가 개념이 부족하진 않을까? 이빨이 빠진 게 있지 않을까? 이거 되게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 과정 유형 테스트 총괄은 어떤 거냐면은 2-1이면 2-1에 나오는 모든 유형을 다 테스트를 볼 겁니다. 대신에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난이도 있는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빨 빠진 개념이나 유형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센 기준으로 센에 있는 대표 문제들을 다 뽑아가지고 테스트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루를 잡은 이유가 문제 양이 거의 50에서 60문항 정도를 볼 겁니다. 그래서 거의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테스트를 보게 될 거고, 여기서 부족한 유형이 뭔지를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은 따로 이제 보충 자료가 나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적어도 모르는 개념, 모르는 유형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 과정의 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결국 개념과 유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학생이 기본 개념이 다 되어 있고 기본적인 유형에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느냐라는 걸 점검하는 과정이 앞에 있는 2개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꼭 저희 학원이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저희와 함께 중등심화 과정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수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등심화를 왜 할까요? 라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중등심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중요함을 강조하다 보니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왜 중요한지 몰라. 뭐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일단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일단 정체적으로 중등심화는 경시의 입문 과정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시라는 것은 KMO로 대표되는 각종 경시대회를 말하고요. 사실 다른 사설 경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 아이의 실력을 한번 전국 단위로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라는 성격이 강하다면 KMO는 좀 다른 목적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국가대표가 될 수 있나. 네. 실제로도 이번에 숙명여중 2학년 학생이 이제 국가대표가 되는 일이 생겼죠. 그죠? 우리 애도? 라고 꿈을 가져볼 수도 있는. 그리고 이제 KMO 대비는 사실 나름 의미가 있는 게 오늘 그 얘기 꼭 하기로 했는데 제가 딸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저도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목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 다 이제 이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과고를 나왔고 당연히 공대를 나왔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과라고 생각했겠죠. 어렸을 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저는 뭘 많이 했냐면 그 학교를 돌아다니는 걸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학을 보여주면서 이 학교 되게 좋지 않냐. 그래서 가장 먼저 데려갔었던 학교는 저희 학교였습니다. 저는 이제 포항에 있는 작은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졸업생에게 기숙사 그러니까를 이제 대여같이 해가지고 숙박이 가능해요. 졸업생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더니 포항공대 와볼만 한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내가 상위 몇 %였는데 뭐 얘기를 해도 이제 안 먹힙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제 공대의 꿈을 가졌고요. 저희 집은 이제 고척동에 있기 때문에 맨날 이제 아이한테 했었던 얘기가 우리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자. 저희 집 앞에는 세종과학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이제 이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영재원을 보냈고요. 영재원 갔을 때부터 살짝 느낌이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영재원의 문제 중에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자전거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서술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몸을 숙여서 공기저항을 낮춘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우리 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친구와 경쟁한다. 이게 이과적인 감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의심이 가기 시작했죠.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서 이제 경시반을 본격적으로 시켰습니다. 그래서 K모반을 시켰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은 이제 K모 대비를 시켰어요. 성적도 괜찮았고, 선행도 많이 나갔고, 그리고 이제 경시반 특유의 그런 빡센 학습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5기로 잘 버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녹화가 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12시, 1시까지 이제 자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가서 데리고 오고, 아빠는 벌써 수업이 10시에 끝났는데, 네, 얘는 왜 안 끝나지? 이러면서 이제 데리러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학년 겨울에 드디어 사건이 터졌죠. 갑자기 이제 아빠 나는 이과가 아닌 것 같아. 그때가 이제 그 같은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영재원을 넣거든요. 영재원을 신청할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뭐 연대를 쓰고 뭐 한성과학고 영재교육원 이런 걸 쓰고 있는데 자기는 이과가 아닌 것 같다고 나 수학학원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어떡하지? 라고 해서 그럼 네가 문과라고 인정을 해줄 테니까 영재원은 가자라고 해서 찾아봤어요. 문과가 갈 수 있는 영재원이 없나? 라고 했더니 서울국제고등학교에 인문사회 영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딱 진짜 일주일 만에 준비도 안 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보란듯이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과가 아니고 문과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서울국제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고 있고 첫 중간고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첫 중간고사를 잘 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수학이 잘 돼 있으니까. 라고 했는데 수학학원을 나름대로 보냈겠죠.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라고 보냈더니 모의고사가 박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했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을 해서 첫 중간고사를 수학을 잘하는 문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인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국어를 잘하는 상태에서 수학을 잘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경시반에 있었던 게 너무 도움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의 학습량을 소화를 해보니까 뭐가 와도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나랑 같이 수학을 공부하는 그 천재 같던 애들이 그중에 이제 서울과학고를 간 친구도 있고 그냥 이제 세종과학고를 간 친구도 있고 영재학교 과학고를 다 갔으니까 그 친구들을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코 흘릴 때부터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 보니 이런 애가 어떻게 발전을 했다는 게 알고 나보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겸손함과 학습량에 대한 적응까지가 돼 있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다면 네, 입상을 떠나서도 KMO 대비는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과라고 했을 때 영재학교 과학고를 한번 준비를 해보시겠죠. 그리고 혹시나 입시 실패하더라도 물론 아이들이 좀 멘탈이 좀 중요하긴 한데 떨어지고 나서라도 이과를 가게 되면 결국 영떨이와 갓떨이들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뭘 많이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 친구들과 같은 학습량을 중학교 때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중등심화의 기본은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고 입시를 당연히 준비해 보겠죠. 특목고 입시 영재학교 과학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는데 일단 영재학교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 때문에 지필고사를 칠 수 있는 유일한 학교입니다. 영재학교는 지필고사가 가능하고 과학고는 지필고사를 보지는 않지만 구술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지필 베이스의 구술고사를 보고 있고 대부분의 자사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뉘앙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학이 중요한 학교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등수학이죠. 아무리 잘해도 고등수학이 안 돼 있으면 저는 중학교 때까지 올해가 중학교 때까지 정말 잘했으니까 고등학교부터는 뭐 제가 공부를 놨습니다 라든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으니까 대학은 산 좋고 물 좋은 데로 보내려고요. 강원도에서 스키 타면서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 1등급을 받을 수 있느냐, 물론 내신 5등급제로 바뀌었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너무 말이 많죠, 요즘에. 내신 5등급제로 바뀌어서 지금 일반고에서는 지금 패닉입니다. 고교 학점제 자체가 가능하긴 하나 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고 5등급제로 바뀌었으니까 그럼 1등급이라는 게 의미가 있냐, 그러면 오히려 원점수가 중요하지 않겠냐, 이거는 가불론박이 되게 많아서 제가 뭐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단 점수를 잘 받아야 될 거고 수능도 바뀌긴 하지만 사실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미적분이 빠진다라고 해도 이제 확통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밸런스 조절을 한 거거든요. 확통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애가 수학을 열심히 시켰더니 수학만 잘해요. 국어는 사실 집을 팔아도 안 된다는 게 국어 아닙니까? 네, 국어와 영어를 못하고 수학만 잘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수리논술까지. 근데 사실 수리논술이라는 게 뭐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사고력의 깊이가 필요한데 당연히 중등 심화부터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이 모든 목표들을 가지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희 중등 심화 교육은요, A라인과 안 나오죠? 네, A라인과 B라인이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A라인은 그냥 A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B라인은 블랙라벨을 말하는 겁니다. 네, 되게 명쾌하고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둘로 대표되는 게 좀 다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경시 입문을 하겠다, 특목고 대비 중에서 영재고 과고 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A급은 필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바이블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A급은 개정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바이블인 이유가. 예전 교과 과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교과 과정에 없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으며 실제로 예전에 S스텝이라고도 불렸고 사고력의 날개라고도 불렸었던 부분이 A스텝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전에 제가 처음 강사를 시작한 게 2004년이거든요. 그때는 서울시 경시대회, 경기도 도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과학고에 우선 선발이 됐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시도 경시대회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경시 입문 베이스도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경시까지는 아닌 것 같아. A급은 해보니까 B스텝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A스텝부터는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 나는 왜 다 틀릴까? 근데 그렇다고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목적은 좀 다르겠죠. 자사고 정도에 가서 고교 내신 1등급 정도를 받는 게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약간 트렌디하면서 그리고 고등선행 문제를 좀 땡겨오는 심화 문제들을 푸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결국 블랙라벨로 대표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만약에 저학년에서 내가 경시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A급 스텝을 밟으시면 되겠고, 약간 고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 2학년이 됐고 A급까지는 너무 이제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심화를 해야 됐는데, 그리고 오히려 고등 가서 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블랙라벨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걸 권하고요. 문제는 경시 편향이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좀 이외에 다른 유형들에 대한 학습과 그리고 문제풀이 양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있어서 센을 추가를 합니다. 다 추가하면 좀 무리가 있겠죠. 어차피 스텝에 있는 풀지도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를 출처해서 특히 스텝 C는 다 풀겠지만 스텝 B 일부까지 발췌해서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A라인과 B라인의 구체적인 학습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A라인은 16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16개 강의로 구성이 되고 강의 계획서를 제가 일부러 다 올려놨습니다. 전체 16강으로 구성이 됐는데 그냥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시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봐야 될 것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중간에 중간 점검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달리다 보면은 저희는 스텝 A에 초점을 맞춰요. A급을 공부하면 당연히 스텝 A를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스텝 A를 공부하는 거예요. 스텝 A. 스텝 A를 어떻게 잘 풀게 만드냐. 결국 목적은 스텝 A를 학생 스스로 풀게 만드는 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이진 않는데 가만히 보시면 개념 1에서 11, 그리고 개념 12, 13, 개념 21에서 24라고 뭔가 개념이라고 써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나중에 보실 수 있겠지만 공식 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식 노트를 1학년 1학기부터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대수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는 대수 공식 노트를 저희가 활용을 해서 공식도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스텝 A를 어떻게든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많이 풀게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적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서 테스트도 어떻게 보면요. 일단 1학년만 테스트를 적어놨는데 일단 1단원이 끝나고 나면 1단원 단원 테스트를 봅니다. 한 10문항 정도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날은 처음 테스트니까 A급에 있는 문제를 복습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2단원이 끝나고 나면 1단원과 2단원을 누적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물론 1단원은 10문제, 2단원은 10문제가 아니고 한 5문제 정도로 이렇게 해서 2단원 10문제, 1단원 5문제 정도로 이렇게 누적해서 복수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 살살 이제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중간 점검을 넣은 이유가 있겠죠. 네. 3단원이 끝나면 1단원, 2단원, 3단원을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역시 누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3단원 테스트는 당연히 10문제가 되고요. 1단원과 2단원을 합쳐서 이제 한 10문항 정도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4단원이 끝나면 당연히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의 누적 테스트를 보게 되고 4단원 위주로 보긴 하지만 앞에는 1, 2, 3단원도 당연히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총정리할 때는 전단원 A스텝 테스트를 다 누적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당연히 A스텝 문제를 보고 복습과제로 A스텝을 또 보고 테스트 볼 때 또 보고 누적할 때 또 봅니다. 네, 약간 질리게 보겠죠. 약간 암기하듯이 거의 박아놓는 느낌이긴 한데 물론 문제에 대한 암기도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접근 방법 그리고 문제의 전략들을 암기하는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수학은 이해냐 암기냐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해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암기로 끝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저도 이제 과학고 시절에 저는 당연히 과학고는 기숙사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랑 같은 방을 쓰는 친구 중에 맨날 자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밤에도 자고 수업 시간에도 자고 쉬는 시간에도 잡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이름에 충자가 들어가니까 벌레 충자를 써서 잠충이라고 저희가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쟤는 뭐 좀 인생 포기한 애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첫 중간고사에 저희 그때도 원래고사를 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첫 원래고사에 수학 만점을 받습니다. 얘가. 두 번째 원래고사도 수학 만점을 받더라고요. 세 번째 원래고사에서는 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 했더니 전국대회를 나가가지고 수학을. 그래서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IMO 대표였던 친구거든요. 네, 지금 서울대 교수인 허춘길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교수고요. 네, 그 친구랑 얘기를 해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떠나서 그러니까 암기를 하려고 암기는 한 건 아니겠죠.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문제 풀이법과 심지어는 답도 외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석을 물어보면 이거 몇 페이지에 나와라는 얘기까지 할 때가 있어요. 섬찟섬찟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학의 끝은 처음에는 이해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암기로 가지 않나? 그래서 심화부터는 어느 정도의 암기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 방식은요. 일단 첫째로 개념 정리 공식 노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문제 분석을 먼저 해줍니다. 문제를 띄워놓고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리뷰를 좀 해주고 필요한 공식들이 공식 노트에서 몇 번 정도 리뷰를 해주고 학생들에게 도전을 시킵니다. 물론 쉬운 문제는 학생들이 정말 쉽게 풀어요. 그리고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해결 전략을 다시 한번 정리해 줍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학회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다시 복습과제로 과제가 또 나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식 노트 지금 돌고 있는 표지입니다. 네, 이 공식 노트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학생이 실제로 쓴 거고요. 요 개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한 거 학생이 착실하게 다 쓴 거고,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 이제 선생님의 모범 답안까지 다 써놓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보이실까요? 뭐 가우스 문제는 어떻게 정리한다 다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푼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각계획관계 다시 한번 개념, 이거는 고3 고등과 개념이죠. 고등과정의 근각 곱셈공식 활용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주고, 학생이 그걸 활용해서 문제 풀어가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수업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는 스텝 A는 무조건 복수과제로 나가요. 그리고 유형 문제풀이는 그냥 유형풀이 과제가 추가가 되는데, 이 두 개를 굳이 나누는 이유는 스텝 A의 복수과제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으로 개별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는 학생이 스스로 복수 문제를 다시 다 푼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다시 제출해야 돼요. 왜냐면은 물론 수업 시간에 풀었지만 그냥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요. 열심히 내가 풀어서 접근하는 친구도 있지만 어느 정도 애들이 있다 보면 그냥 무임승차 저는 몰라요 라고 있다가 선생님이 쓴 답만 쓰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조건 복수까지를 시키는데, 그 복수까지에 대한 채점과 이런 것들은 다시 카톡으로 개별로 다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누적 테스트랑 뭐 데일리 테스트 보고 있고요. 카톡으로 관리하는 걸 조금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하나도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이 옵니다. 어머님이 이제 카톡으로 쭉 보내는데, 카톡만 보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머님의 역할이 좀 중요하긴 한데, 카톡이래 보내주시면 그냥 뭐 그쵸, 언제 보내주셨습니다. 11시 53분, 네, 12시 12분, 네, 그리고 오전 12시 30분, 네, 막 이렇게 막 대중 없이 보내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좀 힘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시간 6시 47분 이때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채점을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그냥 카톡만 이렇게 다른 분이세요? 네. 네, 선풍기 바람 쐬는 어피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근데 과제에다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26번은 낯설어 했고, 결국 대입해서 풀었는데 맞았지만 한 번 더 봐달라. 네,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시죠? 네. 그리고 이제 과제를 하는데 28번은 모르겠다고 답지로 힌트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그렇지만 이제 모르겠다라고 하고, 이거는 풀고 뭐 등등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면 저도 이제 똑같이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카톡도, 그리고 수업 시간에 또 반영을 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왜 이러냐라는 거에 대한 답변도,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머님들께로 이제 개별로 이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드리냐면, 일단 맞았지만 네, 풀이 과정과 케이스 워크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제가 좀 맞았지만 주기도 하고, 아예 틀린 문제는 학생의 계산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를 제가 찍어서 이제 이렇게 줍니다. 정말 힘들죠? 그리고 아예 못 푼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해도 되는데, 풀이 과정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해서 계산하면 요거 되는데,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하겠다. 네, 굉장히 친절하죠?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디 계산해서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부터 그 이후부터 제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피드백이 개별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인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B라인은 좀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B라인은 워크북 쓰지 않고요. 그냥 시중교재 쓰고 있습니다. 네. 블랙라벨이랑 대신에 블랙라벨이 좀 라이트한 교재예요. 전체 12강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B라인에서의 중요한 거는 학생이 그냥 스텝 2랑 스텝 3에 초점을 맞추지만 스텝 3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블랙라벨의 스텝 2, 3 위주로 가지만 센 스텝 C 정도까지도 좀 한 번 더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각 단원별 문풀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앞에서 했었던 거 한번 쭉 복습해보는 과정들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강의 특징은 사실 크게 뭐 엄청난 강의는 아니고, 얘는 그냥 기본 개념 확인하고 추가 개념 확장할 거 하고, 그다음에 문제 분석 도전하고 해결 전략하는 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거에 힘을 많이 실었을까요? 제가 A라인이죠.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드릴 얘기는, 이제 저희가 기획하고 있고, 본 강의는 아마도 제가 지금 현재 토요일날 기하 3.5단계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하의 끝판왕이죠. 그래서 그거 끝난 친구들부터 적용을 하려고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등심화 하이퍼 과정인데, 이제 어머님들이 A라인, B라인, A급이랑 블랙라벨밖에 안 봤네? 그러면 중등심화에 대한 약간의 니즈가 더 필요한데, 다른 수없이 많은 교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니즈들도 있고, 그리고 중등심화를 했으면 결국
우리가 경시까지 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만든 강좌고요. 당연히 수학적 사고력의 확장을 목표로 하고 심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결국 어느 정도 양치기는 필요하거든요. 심화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응용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K모 수준의 기출 문제들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도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K모 유형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런 것은 대외적인 얘기고요. 좀 대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가 KMO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KMO를 올바로 하려면 저도 이제 경시 강사였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정수랑 기하 선생이었어요. 네. 보통 이제 정수 기하를 대수는 만약 KMO는 정수 대수 기하 조합에 4명의 선생님이 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수 선생님은 만약에 진짜 안 되면 고등부 선생님을 좀 모셔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대수 라인은 많이. 그리고 조합 같은 경우는 제가 운이 좋게도 항상 통계학 박사님하고 팀을 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조합을 맡아주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정수랑 기하여가지고 정수 기하 위주로 저는 KMO 수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 분의 선생님을 세팅해서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아마 이제 KMO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입상을 위해서 한다면 KMO 전문 학원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이제 경시 수업을 해왔고 실제로도 이제 2차 금상 이상을 내봤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수업을 할 때 10명의 학생이 앉아 있으면 결국 상위 3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상을 내요. KMO 학원은 입상 실적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냥 무조건 상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1차 금상은 어떻게든 애를 쪼면 나오거든요. 근데 2차 금상은 약간 하늘이 내리는 게 좀 있습니다. 얘는 좀 기프티드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적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실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상위 3명을 위해서 쪼으면 밑에 있는 아이들은 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따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가 좀 수학을 잘하는 것 같아라고 그런 본격적인 학원을 갔는데 그 안에 못 들어가면 되게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사실 이 수업의 목적은 그런 아이들에게 원활하게 30%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그리고 원활하게 그런 본격적으로 KMO를 하는 학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력해주는 거기에 약간 초점이 좀 맞춰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경시학원 갈 거 입상하고 가면 더 좋지 않습니까? 뭐 1차 동상은 받았는데 안 넣어줄 건가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 급까지는 수업을 하는데 대신에 제가 이제 거의 혼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정수대수 기하조합을 제가 거의 다 수업을 하다 보니 본격적으로 그냥 우리 아이가 그러면 선생님 열심히 믿고 맡겨드릴 테니 2차 금상을 만들어주세요. 그거는 조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2차 금상을 받을 수 있는 학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것까지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수업 진행은 일단 중등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세미경시나 경시라는 이름을 버리고요. 하이퍼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중등 심화 넘어서 뭔가. 그래서 시즌 1, 2, 3라고 하지만 일단 중1, 중2, 중3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보통 정수대수 기하조합이라는 4개 파트 중에서 정수로는 중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중학교 1학년 과정을 딥하게 파면 정수로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기하의 가장 핵심은 거의 중학교 2학년 과정이 가장 많잖아요. 중학교 2학년 과정이 결국 기하 부분에 가장 중요한 달문부터 해서 중3까지 연결이 되긴 원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과 요즘 아이들이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경시로 유명한 무슨 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조합 2차 대비 선생님이랑 고등학교 동기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신입생 테스트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즘 아이들이 눈에 띄게 조합이 약하다. 그러니까 이제 조합이 약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중학교 2학년에서 조합이 많이 축소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저도 이제 조합을 좀 많이 강화시켜서 조합 많이 강화시켜서 보내줄게 라고 얘기를 저도 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합을 좀 많이 집중해서 많이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대수는 전체적으로 쭉 연결이 되고 중학교 3학년에서 대수가 완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일단 문제는 중등심화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안 다뤘었던 최상위 수학, 최강 TOT, 고쟁이 절대 등급, 그 다음에 슈퍼매스라는 것은 절판이 된 책인데 예전에 절판된 책인 슈퍼매스, 수학의 신 등등등 해서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이제 중등 5대심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뭐 무슨 5대 중국 맛집 뭐 이런 느낌인데 짬뽕 맛집 5대심 이런 느낌인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거기서 한 회당 15문제, 20문제 문풀 위주로 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때마다 연결이 되는 정수대수 기하조합의 입문 개념을 설명을 한다. 개념 정리를 좀 어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도전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이 정도면 KMO 어떻게 좀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라는 것들을 위해서 뭐 KGMO는 애들이 너무 잘 풀어요. 그래서 일단 넣어놓긴 했는데 KGMO, KMO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는 KMO가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목표입니다라는 친구들을 위해서 영재학교 과학고에 좀 접근해 볼 만한 기출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들까지 해서 4문제에서 8문제를 챌린지 문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매 회차별로 챌린지 문제까지 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커리큘럼은 정해져 있어요. 커리큘럼은 역시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 있고요. 마지막에 11주차, 12주차에는요. 전체적인 것을 아우르는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 저희가 만들어진 이제 책자는 없고 교환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교환의 일부만 좀 보여드리면 안 넘어가네요. 네. 일단 수업 방식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문제 분석하고 도전하고 해결 전략 정리하고 그 다음에 챌린지 문제 같은 경우는 챌린지를 위한 입문 개념을 한 다음에 문제를 도전을 시킵니다. 먼저 풀어봐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개념들 정리를 먼저 해준 다음에 도전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교환은요 그냥 안 보이시죠? 5대 심화수 문제들을 이렇게 다 집어넣어 수학의 신에서 뽑은 문제고 이제 고쟁이에서 뽑은 문제 그리고 뭐 역시 뭐 수학의 신, 뭐 TOT에서 뽑은 문제 이런 형태로 문제들이 뽑혀 있다. 교환이 그렇다는 겁니다. 고쟁이에 있는 문제들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챌린지 문제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보시오. 하기 전에 기본 개념을 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진 찍으실 때 역광 조심하시고요. 네. 특히 이제 이거는 올해 KMO 1차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까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도전을 해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들까지 다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표를 좀 보시면 이 얘기라고 마무리를 드릴게요. 시간표를 보시면 제가 이제 시간표를 지금 현재 깔고 있는 게 이제 준비되어 있는 시간표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는 강좌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 시간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는 궁금하신 분들 학원으로 꼭 연락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하이퍼 과정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3.5단계 이후에 준비가 돼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은 꼭 상담실에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던데 팀 수업 위주로는 당장을 받을 겁니다. 왜냐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역량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시간표 안내는 이제 학원으로 연락을 주셔서 네,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상했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한수호 쌤 단독 설명이 아닌데 시간을 엄청 많이 쓰셨어요. 큰일 났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뭐 고등 내용이 제일 아마 이제 궁금하실 거고요.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하면서도 이제 고등도 이제 공식 노트, 기하 노트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런 컨셉들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SM 애조 때부터 계속 이제 적용했던 이제 노트인데 이것도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보세요. 얘는 이제 공수 1, 이거 2인데 한 번씩만 더 보셔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시작할까요? 아유 떨려. 이 자리가 항상 네, 설 때마다 이런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념 상상 SM관에서 주로 고등 과정 위주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지연 선생입니다. 앞에서 이제 한승우 선생님께서 중등 심화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중등 심화, 네, 잘 해야 되는 거 좋아요, 그렇죠? 왜 잘해야 돼요, 중등 심화를? 네, 결국은 고등이에요. 네, 맞아요, 결국은 고등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머님들과 고등 수학 관련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제가 사실 대표로 앞에 나오긴 했지만 저희 지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들 원래는 다
고등 수업 하시던 선생님들이세요. 근데 이제 같은 고민을 가지고서 고등 수학을 잘 하려면, 그리고 실제 고등 학생이 되었을 때 결과가 좋게 나오려면 그 전에 기본기를 어떻게 다져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모여서 좀 얘기가 계속 발전되다가 누군가는 그럼 중등 심화를 한번 맡아서 해보자. 누군가는 중등과 초등의 연계까지 한번 잡아보자. 저희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고등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오늘 대표적으로 좀 드려볼게요. 고등 수학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도 알겠고 어려운 것도 알겠어요. 근데 왜 어렵대요? 어머님들 생각하시기엔 고등 수학이 도대체 왜 어려운 거죠? 자, 도대체 왜 어려워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아이들 공부하는 동안 나중에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고등 수학을 보통 몇 번쯤 반복할 생각하고 계세요? 네, 계획, 물론 계획과는 다르죠, 그렇죠? 네. 아이들 고등 수학 공부하는 거 보면 조금 빠른 친구들, 이제 대치동에서 그래도 곧잘 한다는 친구들은 보통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을 이제 접하기 시작해요. 뭐 구몬 같은 학습지라든지 간단한 기본서 같은 거 이제 공부하는 것부터. 그러다가 중학생이 되면 당연히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 과정 열심히 선행을 해야 되죠. 뭐 기본도 하고 응용도 하고 심화도 하고 실전도 하고.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히 내신 대비해야 되고 수능 준비해야 되고 논술 준비해야 되고. 그 각 과정별로 반복하는 횟수를 따져보면 뭐 누구는 7번 봤다, 누구는 8번 봤다, 그게 그렇게 과언이 아닐 만큼일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반복하면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반복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 어려움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이제 초점을 두고서 고민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 혹시 시작할 때 무언가 좀 아쉬운 채로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고등 수학을 이제 시작하려는 친구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을 차근차근 잘 밟아온 친구입니다. 자, 이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됐는지 한번 구경해 볼게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2차 방정식과 굉장히 비슷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2차 방정식을 만나게 돼요. 처음에 개념을 배울 때는 중등에 있는 걸 마치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문제도요. 2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근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미지수의 값을 혹은 범위를 구하는 아주 비슷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문제 내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운 거의 연장인 것 같으니 한번 고민해 볼까? 시도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분명히 중학교 과정에서 이렇게 어렵게 다음 과정을 나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건 계단이 아니라 이번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예요. 내가 그동안 배운 거 가지고 수업 시간에 필기한 거 가지고 열심히 도전을 해보는데 뭐가 잘 안 돼요. 힘들죠, 그렇죠? 자, 도대체 이 친구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자, 제가 이 풀이 과정을 보여드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시는 건 풀이 과정의 양일 거예요. 물론 고등 과정에선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요. 근데 과연 여기에서 끝이냐 이거죠. 여기에 숨어져 있는 그 진짜 비밀은 뭐냐면요. 누가 봐도 2차 방정식 문제잖아요. 사실 함수의 아이디어로 접근해야만 풀릴 수 있었던 문제예요. 자, 아이들은 중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도 개념과 개념 사이의 연계, 단원과 단원 사이의 그 연계에 초점을 두고 공부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가끔 응용 문제나 심화 문제가 나왔을 때 한두 문제 경험해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고등은 시작부터 연계가 들어가야 돼요. 물론 난이도가 심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학교 급이 달라졌으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원인은 찾았어요. 시작할 때 어려운 이유는 중등과 고등 사이의 그 난이도의 격차 때문이구나. 계단이 벽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구나예요. 자, 그러면 고등을 야심차게 시작했다가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가 있어요. 우린 이 친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중등을 계속 복습시킬까요? 중등을 완전히 씹어먹을 만큼? 이 친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이 벽을 차근차근 잘 넘어갈 수 있게 중간 계단을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어머님들 자, 보세요. 방정식 문제인데 함수 가지고 접근하고 있어요. 게다가 고등 과정이어서 문제풀이 과정까지 길어요. 이 친구에게 저희가 놔줄 수 있는 계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중등 과정 안에서 그 개념이 연계되는 걸 연습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은 그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고 그게 고등까지는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소개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사실 앞쪽에서 이제 한승우 선생님께서 A급 굉장히 강조하셨고 A급 할 때 공식 노트까지 사용해 가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수업하시는 이유가 이걸 이제 같이 포함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머님들 중에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 아이는 벌써 중등이 어느 정도 끝났어요. 여기에서 A급부터 다시 시작하기에는 사실 시간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수업이 하나 있으면 되지 않아요? 브릿지 수업이? 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런 접근 방법으로 수업을 하려고 제가 사실 시중에 있는 교재들도 정말 많이 둘러봤고요. 수업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뭐 대수심화, 대수정리, 고등 가기 위한 뭐 기초 수업. 근데 대부분 그 수업들, 그 교재들은 그냥 중학교 1, 2, 3학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모아놓은 거에 불과해요. 연계를 직접 잡아줄 수 있는 교재나 수업이 없더라고요. 만들면 되죠. 네. 자, 보시면 이건 실제 이제 수업할 때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방정식과 함수, 이 부분은 각각은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고등 과정에서 직접 소개되지만 그 전에 중등을 끝낸 친구들, 고등을 아직 들어가기 전인 친구들에게 한번 소개해 주는 거고요. 자, 이 개념을 곧장 고등학교 문제에 적용하면 문제 난이도까지 어려워져서 아이들이 헷갈려요. 그러면 적용할 때는 중등 수준의 문제부터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결됐지? 문제에 적용했지?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면 고등 과정이 되는 거야. 라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죠. 네. 그 수업이 이 수업입니다. 네. 공식 노트에는요, 중등과 중등 사이, 중등에서 그 그러니까 단원 간의 연계, 개념 간의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놨고요. 그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것까지 넣어놨고요. 그래서 이 수업 같은 경우에는 권장드리기에는 고등 들어가기 직전 친구들에게 이거 한번 공부하고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 이 수업 회차는 길지 않은데요. 같이 공부하고 나서 저랑 고등 시작하는 친구들은 정말 수월하게 기본 과정을 그냥 후루룩 그냥 이렇게 넘어가요. 근데 이제 가끔 어떤 친구들이 오냐면요. 타 학원에서 이미 고등 과정을 시작했다가 거의 기본 과정이 거의 끝나가요. 근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고등이 매 단원 넘어갈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이제 우리 그러면 필요한 기본기부터 다지자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종종 오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이거 시켜보면 그 친구들 고등 배웠으니까 중등 내용 쉬울 것 같잖아요. 아니요. 그 친구들 눈을 반짝반짝 하면서 봐요. 아, 이 개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문제에 이렇게 적용되는 거였어요? 저 고등에서 비슷한 거 봤었는데 이거 안 풀리던데요. 근데 여길 적용을 한번 해주고 나면 고등이 너무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시작할 때의 힘든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젠 정말로 고등 과정 이제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고등 과정을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정말 우리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 고등을 공부할 때 참 그 공부하는 목표, 이유가 다양해요. 어떤 친구들은 처음부터 고등학교 입학할 걸 이제 예상을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처음 공부하지만 선행이지만 저희는 내신 유형까지 다 봐줍니다. 수능 유형까지 다 봐줍니다. 논술 유형까지 다 봐줍니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경시관으로 이제 넘어가는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시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시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봅니다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고등을 공부하는 데는 목표들도 다양하고요. 그 목표에 따라서 사실 학습 방식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초점을 두는 그 내 수업 내용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속도도 다 다르겠죠. 근데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어요? 경시를 위한 고등, 내신 준비를 위한 고등, 수능 준비를 위한 고등
이거 결국은 나중에 가지치기에서 나가야 되는 부분들 아니에요? 혹시 지금 그 가지치기에만 너무 관심을 두고 계신 건 아닐까요? 이 가지들이 잘 뻗어나가려면 그 전에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굵은 줄기가 먼저 형성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고등이라는 과정을 공부하지만 그냥 고등 과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선행, 현행이 아닌 선행으로서의 고등을 할 때 도대체 어디에 가장 초점을 두어야 하는가, 그 부분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선행으로서의 고등에서는요, 어느 쪽으로든 가지를 쳐 나갈 때 그 가지를 단단하게 붙들 수 있는 가장 굵은 줄기, 그 단단한 베이스가 되는 그 기본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그걸 위해선 개념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도 직접 풀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할 거예요.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만든 게 고등수학 단계별 수업입니다. 교재는 정석책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수업 방식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가지만 다시 여쭤볼게요. 학원들마다, 선생님들마다 고등 수업할 때 교재 다 다르게 사용하세요. 요즘 되게 개념 정리 잘 된 교재들도 되게 많아요. 뭐 개념 원리부터 시작해서 뭐 바이블도 있고요. 뭐 마플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자체 교재들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위권 친구들은 수학의 정석을 가지고 고등 공부를 하거든요. 어머님들은 정석책을 왜 공부시키고 싶으세요? 혹시 그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학원에서 권해서 뿐만은 아닐 거잖아요. 네. 사실 고등 과정에서 정석책을 반드시 한번 봐야 되는 이유는요. 중등에서는 A급이 가장 이제 바이블의 역할을 하는 교재라면 고등에선 정석책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개념에 대한 부분도 문제 유형에 대한 부분도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건 아니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부분을 그 개념에서도 빠지는 거 하나 없이 소개하는 책이에요. 다만 단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가독성이 좀 떨어지죠. 자, 그러면 이 단계별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수학을 공부할 때는 세 가지 부분에 이제 초점을 둬야 될 건데 마지막 세 번째 학습 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이제 공통되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요. 저는 위에 있는 두 가지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자 개념에 대한 부분이요. 정석 개념 페이지예요. 오랜만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아이 정석 수업하는 거 도와줘야 돼서 집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왜냐면요. 어떤 개념이 그냥 툭 튀어나오는 법이 없어요. 정석책은요. 항상 그 원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유도 과정 보여주고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주고요. 거기에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되는 개념이나 거기서 응용되는 공식들이 뭐가 있는지 소개해주고요. 간단하게 문제에도 적용을 시켜줘요. 아이들이 이 책을 정독을 하면서 꼭꼭 씹어먹을 수 있으면 참 좋죠. 물론 고등학생 때는 당연히 그렇게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처음 선행을 할 때는 조금 버거운 책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정말 좋은 책인데 정말 개념도 빠짐없이 다 들어있는 책인데 이걸 우리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이렇게 이것저것 중요하다는 걸 다 집어넣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핵심을 간결하게 정리하면서 하지만 증명은 눈으로만 봐서는 내게 되지 않으니까 내 손으로 써보기도 하면서 근데 이걸 기본 배울 땐 이 책에, 심화 배울 땐 저 책에 여기저기 흩뿌리지 않고 한 권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게 그렇게 정리해주면 공부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떻게 했겠어요? 네, 또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얘가 공통수학 개념 노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지금은 공통수학 1 개념 노트의 샘플로 보여드리는데요. 그 이후의 고등 과정도 수원, 수투 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구성을 보시면 어떻게 보시면 좀 단순하게 보이실 수 있어요. 아이들 봐야 되는 개념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놨고요. 거기에 반드시 이제 알아야 하는 대표 문제들, 좀 간단한 예제 문제로 해서 배운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본인이 유도 과정들 혹은 여기서 확장되는 개념들을 지금 포함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눈으로만 봐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직접 필기까지 해서 본인의 노트를 완성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석책을 이용해야 하고 그 정석책은 기본기 중에서 개념을 단단히 잡을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걸 우리 아이들 보기 좋게 조금 재해석하는 부분까지 됐어요. 개념 공부 끝났으면 이제 저희 뭐 하면 돼요? 네, 맞아요. 문제에 열심히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아마 정석책 구성 좀 기억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앞쪽에 그렇게 개념 정리되어 있고 나서요. 기본 문제나 필수 예제 쭉 나와 있고 밑에 거의 비슷한데 숫자만 조금 바뀐 밑에 있는 유제가 이제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이들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만나면 이 연습이라는 건 그동안 배운 걸 연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연습 문제는 그 연습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는 제목은 연습 문제지만 내용 자체는 여기에서 응용되는, 확장되는 문제 유형에 대한 소개예요. 당연히 앞쪽에 배우지 않은 문제 유형들이 참 많이 들어있겠죠. 그리고 연습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이 유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열심히 정석 수업을 들었습니다. 개념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생님이 필기하라는 것도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필수 예제, 기본 문제, 유제 정말 내가 열심히 진짜 노트에다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왔어요. 엄마한테 글씨 예쁘게 쓰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어서 글씨도 정말 예쁘게 써가지고 왔어요. 그걸 보면서 연습 문제를 보는데 이 친구는 또 안 풀려요. 속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너희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돼? 하면 친구들이 아주 명쾌한 답을 하나 내요. 별표에서 가면 돼요. 선생님이 해주실 거거든요. 근데 학원을 필기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럼 우리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큰 벽을 또 한번 만난 친구가 있어요. 어머님들은 이제 이 친구에게 무엇을 제공해 주시겠습니까? 간식을 제공해 주실 거예요? 인강을 제공해 주시겠어요? 답지를 던져 주시겠습니까? 계단을 하나 다시 놔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고등 과정에서는 이 계단을 어떻게 쪼개서 아이들에게 제시를 했느냐? 정석책은 크게 수학의 정석, 기본 정석과 실력 정석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석책을 기본 문제 보고 연습 문제 보면 잘 안 풀리다가 필수 예제는 기본 문제하고 조금 비슷했는데 연습 문제 풀 때 되면 힘들죠. 그래서 이걸 2계단이 아니라 3계단으로 쪼개서 제시를 좀 했습니다. 네, 화면을 이렇게 할게요. 자, 두 권을 3개의 단계로 쪼갰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기본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와 유제까지만 봅니다. 연습 문제 아직 보지 않아요. 그 대신 유형 연습을 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가 되어야만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에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개념 복습해야 되니까 실력 정석에 있는 필수 예제, 유제 가지고 공부하고요. 자, 사실 이렇게 쪼갠 건 계단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실력 연습 문제를 정말 내 걸로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단계를 쪼갠 이유도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개념 설명하고 문제풀이 도전하고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하고 연습 문제 도전하고요. 자, 우리는요, 정석책을 볼 때요, 개념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개념이 빠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유도 과정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확장되는 얘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개념만 정석으로 보지 않고 문제까지 정석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요? 기본 문제 달달달 외우려고요? 밑에 있는 유제 그거 내 손으로 풀려고요? 아니요. 정석책으로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여기 있어요.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필기만 받아 적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풀 수 있기 위해서 정석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풀고 나면 이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가장 고전적인 그런 문제 유형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을 본인 손으로 풀고 나면 그 외에 고등 심화 문제집이라고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응용 문제집들 있잖아요. 여기에서 다 파생돼서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아이들이 그 문제를 볼 때 이거 비슷한 거 봤었는데 이렇게 접근해볼까? 저렇게 접근해볼까? 그게 되는 거예요. 가장 베이스를 만들어주는 거죠. 심화에서의 베이스. 그래서 3번째 단계를 수업할 때는요, 실력 연습 문제에 초점을 둬요. 아이들 먼저 도전하게 하고요. 과제할 때도 복습으로 다시 한번 진행하고요. 심지어 테스트도 복습 테스트를 가지고서 또 한 번 하고요. 물론 연습 문제의 스타일이 그렇지만
모든 문제들은 서술이 잘 되어야만 답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설명을 하면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근데 이걸 애들이 진짜 이렇게 시키면 한다고요? 애들 실력 연습 문제 못 풀던데요? 근데요, 이렇게 하면요, 정말 풀려요. 네. 이건 뭐 어떻게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제가 해봤거든요. 풀던데요? 라고밖에 말씀을 못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고등수학을 공부할 때 개념과 문제 해결 어떤 부분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 말씀드렸고요. 학습 관리 부분은 앞쪽에서 중복되는 부분이어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데일리 테스트, 누적 테스트 각각 진행하고 있고 성적표 발송드리고 마찬가지 채점은 저와 함께 교류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복습이 필요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수업 녹화 영상까지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고등 과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또 하나 이제 어머님들께서 주시는 대표적인 질문이 와, 그러면 3개의 단계로 그렇게 쪼개서 진행을 하면 학습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기본 정석, 실력 정석 2번만 봐도 그거 1년 걸리던데요. 근데요, 같은 교재를 가지고 같은 내용에서 가기 때문에 사실 수업 기간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수업은 이렇게 진행돼요. 공통수학 1, 공통수학 1을 1단계, 2단계 2번 보고요. 기본 심화 보고요. 공수 2도 똑같이 1단계, 2단계 2번 보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공수 1, 2를 한꺼번에 3단계를 봐요. 여기에서 공수 1, 2에 대한 전체적인 그 심화감을 확 살려놓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경시 쪽으로 가야 되는 친구들 테스트 가서 갈 수 있는 거고요. 혹은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선행 들어가야 되는 친구들 전체적인 감 살려서 선행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1, 2를 마지막에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거. 그래서 회차 보시면 지금 100회 완성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딱 1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팀 수업으로 들어오거나 하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중등이 정말 잘 만들어진 친구들, 네, A급까지 정말 탄탄하게 이제 만들어진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단계를 생략해도 충분히 고등 과정을 잘 소화하는 친구들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실력 정석에만 초점을 둬서 2단계 수업 각각 한 번씩 하고 마찬가지로 3단계는 공수 1, 2 묶어서 진행해서 그 친구들은 조금 빨리 이렇게 진도 나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좀 빠른 진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통은 팀 수업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한번 말씀 나눈 걸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저희의 시작은 이거였어요. 중등 중요한 거 알겠어요. A급까지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고등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 아이들이 고등을 반복하는 그 이유는요, 결국은 중등과 고등의 그 격차 때문이었어요. 그 격차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저희는 연계성에서 답을 찾은 거예요. 개념 간의 연계성도 되고요. 학교 급 간의 연계성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중등대수 심화 수업을 만들게 된 거고요. 자, 그 이후에 그럼 준비가 됐으면 고등수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고등수학은 결국 그 어느 쪽으로 가지를 뻗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단단한 기본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단단한 기본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단단한 기본기 가지고 실력 연습 문제까지 내 손으로 풀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쪼개가면서 공부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쭉 이제 준비한 말씀은 네, 다 됐는데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게 특강 설명회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잠깐 나왔습니다. 네, 대수심화 수업 준비하고 있고요. 1단계 수업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요 마지막 요 수업은 지금 저랑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 좀 다음 과정도 지금 이 수업 방식대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요청을 해서 좀 수업을 확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9교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수학 2까지 네, 준비되고 있고요. 저희 주중에 이렇게 저와 같이 공부하기 좀 힘든 친구들 또는 주말에 조금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 위해서 주말에 주 1회씩 조금 압축적으로 고등 공부하는 네, 수업이 있어요. 이 수업은요 좀 특이하게 개념은 개념 노트 가지고서 쭉 다 정리를 하는데 문제는 연습 문제만 모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 책은 연습 문제만 수업에서 한번
복습으로 또 한 번 이렇게 2번씩 공부하는 수업이 있고요. 이건 지금 진행 중인 반이어서 한 절반 넘게 진도가 좀 나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수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데스크에 문의를 좀 주시면 아마 조금 더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지연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민 강사라고 합니다. 보험 팔러 온 거 아니고요. 이제 저 특강 소개해드리려고 잠깐 나왔는데, 어쨌거나 이제 중학 수학과 고등 수학의 좀 일련의 흐름들이 조금은 뭐 뇌리에 박히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중학 수학의 핵심은 고등 수학을 잘 해결하기 위함인데, 그러면 강사는 반대로 고등 수학이 어떻게 중학 수학과 연결이 되냐는 것을 조금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학 수학에서 핵심적인 걸 뭘 배우냐고 전 3가지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1분만 설명드릴게요. 이제 기본적인 사칙연산과 분수, 소수 이런 거에 익숙해지는 연산 과정을 거치고 뭐 A급 같은 심화서를 봤을 때 막 3줄, 4줄, 5줄 넘어가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알맞은 정보를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수식을 세울 수 있는가 라는 걸 2번째로 문장제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고등학교에서 어떤 킬러 문제에서도 많이 소개되는 함수 같은 것을 제대로 배우는 시기가 중학 수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3가지가 포함이 됐을 때 고등 수학으로 도약할 준비가 됐고, 플러스 알파로 저희가 사실 강조하는 게 있는데 풀이 과정과 글씨예요, 글씨. 그런 걸 좀 잘 해야 논리적으로 본인들이 수식을 잘 세울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성을 키우기 위해서 풀이 과정과 글씨도 어느 정도 교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커리큘럼상 저의 방학 특강을 소개해드리면 중학 수학에서 중학교 2-1 기본 담당을 제가 개강을 했고, 개념 플러스 파워 유형을 월수금 오전에 진행을 합니다. 총 9회로 진행을 하고 1품은 화요일 목요일 3시간씩 6회로 진행을 해서 아마 자세한 설명은 한승호 선생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커리큘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념상상 SM관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유민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사실은 중등 심화랑 고등 과정에 대한 설명이어서 그래서 저는 딱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서 그냥 특강에 대한 부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요 중등 과정을 시작하는 앞에 보면 기선제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께서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제 중등 과정이랑 연계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과정에서의 중등 과정의 연계성을 저희가 잘 한 권에 녹아서 3단계의 스텝으로 대수랑 기하를 정리하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를 이렇게 아우르는 수업이지만 문제 풀이 방식이라던가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개념을 정리하는 것들은 거의 중등 1학년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의 자리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서 저는 사실은 뭐 경시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중등 내신 그리고 중학생 아이들의 고등 선행, 초등학생 아이들의 초등심화, 중등심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특강은 이제 원장님께서 기하 수업을 하시면서 그 기하 1단계를 잘 들을 수 있게 준비하는 수업인 기하 1단계 풀이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원래 이제 계속 진행하셨었는데 조금 방학에 이제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셔서 제가 원장님의 수업 노하우와 수업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방특 1-1 기본 같은 경우는 물론 저희가 이제 기선제압에서 초등이랑 중등 과정을 잘 연결을 할 거지만 지금 조금 1학년 1학기 과정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요거 방학 동안 조금 1학년 1학기는 조금 빨리 진행하고
그 이후 과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개념 상상의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나는 시작을 하고 싶은데 1-1 조금 약할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어머님들은 이 수업으로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제대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두 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명단을 쭉 보니까 1학년 학부모님들, 2학년 학부모님들도 조금 계시던데 특히 1학년 학부모님들 1학년 2학기에 시험 있는 학교들이 많잖아요. 대치 같은 경우는 단대부중이랑 원주 빼고는 다 2학기에 시험이 있거든요. 방학 동안에 시험 공부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시험 공부를 시켜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과정으로 연습을 시켜야 될지를 좀 계획이 안 서시는 분들은 요 1-2 심화를 블랙라벨로 수업을 합니다. 근데 블랙라벨로 그냥 심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내신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풀고 풀이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내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수업인데 그럼 중학교 1학년 아이들만 들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1학년 2학기 심화를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빠르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초등학교 아이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 심화, 2-2 심화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선제압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맞춤 수업을 제가 거의 전담을 해서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개념 과정부터 고등학교 확률 통계 선행 과정까지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 건데 제가 중학교에서부터 초등 연계, 중학교에서 고등 연계를 다 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성,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에게 개념의 연계성, 과정의 연계성을 아무리 강조를 해도 선생님들이 모르시면은 그게 수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 1품 최고 난도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반 수업을 듣는 아이가 이제 뭐 수업을 하다 우연히 이제 자습실에서 왔는데 선생님 저 이거 설명 좀 해줘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설명 끝났는데 라고 했더니 저희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생님의 설명 방법이 틀렸던 것이 아니라 1품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은 중학교 과정으로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중학교 과정으로만 설명하셨던 거죠. 근데 저는 고등과정의 개념을 갖고 와서 설명을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중학교 아이들이 고등과정 개념을 이해를 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시켜요? 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다 이해시킬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들을 준비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우리 아이가 요 수업을 듣고 싶은데 요게 조금 약해서 보충을 하고 싶다. 아니면은 요런 부분들을 조금 더 트레이닝을 시키고 싶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심화를 하고 싶은데 정규반이 아니라 그냥 개별해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는 천천히 하고 싶다라는 어머님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 지금 우리 아이 학원도 가기 싫어하고 약간 단체 수업에 앉혀놨더니 그냥 정말 전기세만 내고 오는 것 같고 근데 수업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아이들을 잘 어르고 달래고 하면서 맞춤 수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하는 수업 정도만 소개해 드렸고요. 자세한 문의는 상담실로 해주시면 상담해서 좋은 수업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간단하게 혹시 있으면 받고 마무리할 건데 선생님들 나오시고요. 미니쌤은 그대로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류미니 선생님 얘기 드리자면 아이들과 호흡이 좋아서 원래 고학년 하다가 조금 더 어린 친구들 맡아주실래요? 했다가 조금 더 어린 친구도 해보실래요? 했다가 결국은 계속 모든 전체 학년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흡이 좋으시고 그래서 저 이제 기선제압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아 그다음에 대수 쪽에 대해서 전체 총괄을 다 하고 하셔가지고 되게 책임감 있게 잘 해주십니다. 거기 핑크색 자료집인데 실물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은 그 핑크색 자료가 류민희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은 혹시 이제 작성하신 거 있으시면 이따 갈 때 내주셔도 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이제 받을 건데 제가 오늘 전체적인 설명의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A급 수학에서 이제 A급이 중요하다면 그 부분을 정말 서술 가능하게끔 하는 트레이닝. 아마 이제 강조 부분을 저는 다시 한번 하고 싶은 게 A급 수학이 가장 중요한 건 A 스텝을 들었느냐가 아니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인데 그럼 수업에서 알려주고 거기서 또 심화적인 건 고등 연계성 있게 또는 경시 연계성 있게 알려주고 그 문제들을 학생이 직접 다시 한번 복습으로 해오고 또 테스트 봐서 확인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굉장히 자세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 쪽 단계 쪽에서도 각각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가장 그 시기에 필요한 트레이닝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냥 연습 문제 풀리면 되는 거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안 풀려서 또 도움받고
계속 끊임없이 누군가의 설명을 듣기만 하는 그 수업. 그럼 결국은 자기 손으로 풀어낸 그 과정이 없게 되고 이 약간의 그 계단만 만들어줘도 결론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자기 손으로 풀어내게 만들었다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단계별의 핵심인 거고. 주말 수업도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한지연 쌤 자료집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처음 배우는 친구든 다른 데서 배우는 친구든 시간을 많이 내기 쉽지 않은 친구들은 주말에 이 1회짜리 수업으로 개념 확실하게 보고 그 개념이랑 연결된 연습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끌어주고 그 모든 연습 문제를 다시 서술형으로 풀어오는 게 다시 또 과제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만큼 제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자기 걸 만들어 가자. 그게 가장 핵심인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말 단가로 이제 연습 문제 쪽으로 개념 플러스 연습 문제 강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프로그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할 거고 혹시 개인적인 아이에 대한 혹시 질문은 따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 있으면 뭐든 편안하게 받겠습니다.